천근만근 장본 물건까지 더해 오르는 길은 누군가 잡아 끄는 듯 무겁기만 한데요. 사실 집 앞에도 마트가 있지만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10분 이상 걸리는 마트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제가 이게 다 지금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약들이거든요.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한약 같은 것도 다이어트 다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돈도 많이 써갖고. 사실 살을 빼기로 다짐한 후부터 끼니를 거르거나 남은 음식들로 간단히 해결을 하곤 한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현희 씨. 그런데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살펴봅니다. 지금 칼로리 보고 있는데요. 음식할 때 조금이라도 칼로리 낮은 걸로 살이라도 좀 덜 찔까 해서 보고 있어요. 다름 아닌 식품의 칼로리를 보고 있던 것. 이왕이면 낮은 칼로리의 식품만을 구매한답니다. 천근만근 장본 물건까지 더해 오르는 길은 누군가 잡아 끄는 듯 무겁기만 한데요. 사실 집 앞에도 마트가 있지만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10분 이상 걸리는 마트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살도 찌고 이러다 보니까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장 한번 보려면 밥은 해야 되니까 장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간단한 장보기조차 괴로운 상황. 현희 씨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걸까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40대 후반 뭐 이 정도부터는 살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살이 쪘고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걔가 뭐 운동을 하고 뭐 다이어트 약이나 뭐 이런 거 다 먹고 막 이랬는데도 잘 안 빠져요, 살이. 나이살이 잘 안 빠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안 먹거나 덜 먹거나 이러고 조금 움직이고 이러면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한 1, 2kg씩 왔다 갔다 해 바로바로가 보일 텐데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보통의 체격이었던 현희 씨.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한 살은 어느새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다 지금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약들이거든요.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한약 같은 것도 다이어트 다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돈도 많이 써갖고 이 약들 거의 그러니까 나오면 좀 효과가 있을까? 막 이러고서는 또 사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만이 가져오는 악영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살을 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했지만 늘 실패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키 153cm에 70kg 비만입니다. 체중보다 심각한 건 허리둘레 35인치로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난 살은 먹는 약의 개수도 점점 늘게 했습니다. 나이살이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쳐 질병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살이 쪄서 그런 건지 지금 혈관이나 이런 쪽에 많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당뇨, 고혈압, 혈압, 고지혈 이런 약을 지금 다 먹고 있거든요. 살을 꼭 빼야지 되지 그냥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는데 합병증이 무서운 당뇨병과 각종 심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모두 이 살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희 씨. 나이살을 세월의 흔적이라고만 하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제2의 질병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살찌기 전 내 모습과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리고 싶기에 매일 실내 자전거 운동을 꼭 하는 현희 씨인데요. 하지만 무거운 몸은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을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어 죽겠다. 빠져라 빠져. 안 타고 막 이렇게 있는 동안 괜히 뭐 죄 짓는 것 같고 불안하고 더 살찌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이 자꾸 찌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이러니까는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좀 힘들어요. 점심시간. 이제야 오늘의 첫 끼를 차리는 현희 씨.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꼭 빼야 하는 현희 씨의 식단은 어떨까요?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들, 나물과 각종 전인데요. 얘는 쉬었네. 만든 지 좀 된 듯한 상한 나물은 버리고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살을 빼기로 다짐한 후부터 끼니를 거르거나 남은 음식들로 간단히 해결을 하곤 한답니다. 추석 때 음식하고 남아서 가족들하고 먹고 남은 것 지금 버리기 아까워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주부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깝고 이러니까 또 먹게 되고 또 살은 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추석 참고 외면했던 명절 음식, 결국 남은 음식이 아까워 모두 먹고 말았습니다. 또 다 먹었네 이걸. 이거 어떡해. 이러니까 살이 안 쪄. 운동 30분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배불리 식사를 할 때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체중 감량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끝나지 않는 레이스를 뛰어야 할까요? 더 이상 몸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무거운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자꾸 아프고 이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찌고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보면 남아있으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또 아까우니까 또 먹으니까 살찌고 뭐 이러니까 뱃살이나 이런 게 도대체 빠질 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는 걸까요? 중년들의 다이어트가 더 힘든 이유는 다이어트 정체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식단 조절도 좀 해보고 운동도 꾸준히 해보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체중이 줄지 않는 이 정체기에는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능력 또한 감소하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을 전후로 해서 평균적으로 체지방은 3.4kg, 허리둘레는 5.7cm나 증가하게 됩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지만 그녀에겐 고역이라는데요. 결국 월남쌈 3개로 식사를 끝냅니다. 이렇게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체중은 늘어만 가는 현실. 금희 씨 스스로도 살이 찌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답니다. 저는 많이 안 먹거든요. 밥 2숟가락, 그리고 반찬 뭐, 그리고 국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모를 체중 증가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금희 씨. 대상포진에 구안화사까지 살이 찌면서부터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현실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비만을 방치했던 지난날이 뼈저리게 후회스럽다는데요. 체중 증가와 건강 이상보다 금희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살이 많이 쪘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왜 이렇게 살이 찌냐. 아, 너는 왜 이렇게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도 힘들어요. 날씬해지고 싶어. 금희 씨의 일상은 언제나 수십 개의 약을 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뭐 신경과, 신경외과, 뭐 내분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다 복용하는 얘기. 아침에 또 한 4개 먹고 식전에 먹고 이거는 이제 식후에 먹고. 약을 먹어야지만 가능한 일상생활. 다시 예전처럼 밝고 건강했던 날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많은 약과 이별할 수 있을까요? 살을 빼야 한다는 건 알지만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취미가 등산일 정도로 누구보다 활발하고 건강했었다는 금희 씨. 하지만 조금씩 찌는 살들을 외면한 결과
그녀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아유. 나날이 불어가는 살 때문에 체중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견뎌야 하는 관절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발목은 왼쪽이 7번 하고 오른쪽 1번 하고 협착증 시술 3번 하고 올해 또 2월 달에 그냥 협착증 수술했어요. 너무 또 아픈 데가 자꾸 찢어지다가 또 찢어지더라고요. 그냥 움직이지를 않았는데도. 계속되는 관절 건강 이상으로 그녀의 고관절과 무릎은 괴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데요. 하지만 금희 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인데요. 이상하게 갑자기 말하는 게 어둔하고 좀 이렇게 걸으면 힘이 없고, 그러니까 20년도부터 그때 증상이 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한 해 한 해가 나이가 먹으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죠.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있나.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그녀에게 비만은 수많은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며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